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IS의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저희가 꼽아왔는데요. 5위부터 열어봅니다. 본격 추세 상승 초입일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표님께 좀 드려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수 빨간불 강하고요. 유독 강한 쪽을 본다면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이 단연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분위기 모아간다라는 긍정론 펼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이차전지가 셀과 소재가 모두 다 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는 계속해서 공매도 유입과 판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져왔는데 이차전지 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방 압박을 크게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이 가격적으로 좀 크게 받았는데 어제 오늘 일단 반등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수급을 좀 살펴보면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제외한 나머지 2차전지 소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매도가 상당히 들어왔고 오늘도 상승 중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차전지가 어떤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실적이 나아져서 이 부분은 아마 내일 이제 에코프로 실적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공매도 일부 한매가 들어오면서 그 2차전지 소재가 상승했던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부 공매도 했던 쪽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좀 관점을 볼 수 있고 지금 당장 2차전지가 여기서 지금 바닥을 형성했다 수급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내일 에코프로부터 발표되는 실적 여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반등을 활용하면서 계속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오늘의 긍정적인 흐름의 뒷배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발 성적표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 그러면은 내일 뭐 오전 전후까지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은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포인트 조금만 좁혀주세요. 일단 이제 이차전지 소재 실적은 기대치 가이던스를 좀 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차전지 소재나 셀에 대한 접근은 실적은 상당히 좋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개선되어 가는데 주가가 가닥에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수급적이나 가격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의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내일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그 조정될 것이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IRA 법안이 생각보다는 수혜가 좀 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제 실적이 그만큼 투영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차전지 셀에서 지금 얘기하는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주가 정확하게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 아마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나면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고요.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에 충족한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어닝 쇼크라든지 혹은 가이던스 하향이 나와버리면 주가의 충격은 또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잠잠해지는지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도 꼭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지금 이제 대차장구가 어제 보면 좀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차장구는 이제 한매가 일부 좀 들어왔고 반면에 대차장구가 또 늘어나는 쪽도 있죠. 에코프로 같이 늘어나는 쪽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잠재적인 공매도 물량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공매를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판매하고 또는 투입하는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플러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위원님과도 2차 전지 키워드 잡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가장 이 순간 궁금하실 부분은 연속성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 건지 이동이 있는지 신규인지 혹시 그 포인트에 대한 힌트도 찾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파악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궁금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을 파악하기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자금일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LG엔솔이 한 7%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잠정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기업 내에 어떠한 사업부가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가 아니라 일단 대략적인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LG엔솔이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오늘도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2차전지 소재들 같은 경우가 따라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반등세를 나타냈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건 뭐냐면 일단 낙폭과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LG엔솔이 먼저 잠정 실적이 나와서 올라왔고요. 그러면 소재는 오늘 내일 올라오면서 내일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지금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일 어떤 모습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제, 오늘, 내일 실적 발표 때까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적이 발표나면 어떨 때는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떨 때는 또 올라가더라? 도대체 나는 이게 실적과 그럼 주가는 같이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 모습을 보셔야 돼요. LG엔솔 같은 경우 그 전에 빠지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올라갔지만 소재는 이미 벌써 이틀 동안 반영이 돼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로서 내일까지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그와 실적이 조금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단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열어놓으십시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 주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단기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늘처럼 4~5%씩 올라간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공매도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거와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짧게 끊어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보면 외국인들이 산 걸로 나오거든요. 네. 기관도 산 걸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공매도들이 그냥 무작정 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빠졌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받잖아요. 그럼 일단 한번 실현했다가 여기서 조정 받으면 다시 또 공매도를 때리는 이런 형태로 공매도들이 한번 당했었다는 게 표현이 맞겠죠. 그런 형태로 좀 바뀌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관건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고요. 제가 MTN에서도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10월 달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것들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그동안에 좀 끌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아직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액션을 과감하게 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은 숫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확정 실적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치에서의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슈 이야기 2차 전지에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적 키워드를 본격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실적 이야기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좀 이어갈게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오늘 장에서의 SK 하이닉스 흐름을 봐야 되나요? 일각에서는 어제 나온 삼성전자 실적표가 무언가 힌트를 줬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맥락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큰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조 1천억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DS 사업부가 대략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는 한 3조 정도 적자로 축소된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흑자 전환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적자가 없었다라면 대략 삼성전자는 얼마의 이익이 났을까요? 대략 한 7, 8조 정도 이익이, 한 5조 정도 이익이 났었겠죠. 5조 정도 이익이 난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 DS, 지금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이게 줄어드는 만큼 삼성전자는 다음 분기부터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2조 5천억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늘어난 일만 남았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가 DRAM 고정, DDR5 고정가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하반기 때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 HBM에 대한 HBM 이제 4 나온다는 거죠. HBM3는 이제 하이닉스 때문에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HBM4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자, 최악은 지난 게 아니겠는가라는 게 증권가의 어떤 뭐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유지된 상태고 삼성전자가 반등세를 나타냈고 하이닉스는 여지껏 머물러 있었던 상태라면 저는 반도체는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최악이 지나고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퍼포먼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문별 실적, 특히 DS 사업부가 얼마만큼 적자를 줄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반도체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저희 탑2만 놓고 봤을 때 업황의 턴에 지금은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수가 워낙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디때에 대한 경계감도 가져야 되는지도 동시에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했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도 우리 증시도 일단 반응은 실적 발표 이후에 상방향으로 방향을 또 다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아주 썩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예상외보다는 좀 개선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 당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지만 그날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번 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 저점 형성 이후에 상승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HBM 반도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분류는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와 어떤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 최근에는 주가의 등락이 AI 반도체와 혹은 아닌 반도체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결국 이제 AI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의 그 GPU를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오르면서 이쪽 섹터 종목들이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는 확연하게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이나 소재도 등락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좀 얻을 수 있고 이게 반도체 업황 사이클 바닥론과 맞물리면서 주가 탄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촉매적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수급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상당히 쏟아졌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 물량이 쏟아지다가 최근에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수급이 서로 교차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펀드들의 물량이 비중을 줄인 쪽과 비중이 늘린 쪽이 아마 교차하는 가도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 가도기에서 본다면 주가 등락은 하루 단위로 1일 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쪽에 있으면 결국 유입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분할로 접근해 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단기적으로는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대표님 궁금합니다. 사실 변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고 애정하시는 2차 전지 쪽에서의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부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서요. 반도체 2차 전지 그 수급 핑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뚫는지가 중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는 가장 최근에 그나마 좀 버텼던 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후공정, 하이닉스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이닉스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 후공정 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 스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 지금은 다시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워낙 크게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는
전공정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삼성전자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은 주가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HBM4로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양산 체제로 구축이 되면 이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도 지금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가격적 밸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내에서 보고 있는 시선을 조금 넓혀볼 필요도 있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저희 3위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는 키워드가 조금 겹칩니다. 연속해서 같은 키워드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키워드는 로봇과 AI주입니다. 대표님과 그럼 일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낙폭 과대한다면 이쪽 영역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AI 쪽에 대한 플랫폼 관심도 이어지고 있고 로봇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변화되는 시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종목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달 이후에 가격 조정이 좀 깊어졌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이 하이라이트 구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조정폭이 컸던 게 이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과 여기 이 로봇 섹터 쪽 그리고 바이오에서 테마성이 좀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섹터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성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고 개인들의 매수의 유입이 굉장히 컸던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물에 출회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이 이쪽 섹터가 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반등의 각은 좀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매도 관점을 좀 접근을 합니다. 물론 이 로봇 섹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회성 테마로 끝날 섹터는 아닙니다. 분명히 펀더멘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섹터인데 다만 이제 지금은 개인 수급이 너무 몰리면서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펀더멘탈을 노리고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밀리는 걸 보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협업 로봇에서는 우리나라 1위 업체이기도 하고 여기에 AI 모멘텀이 붙어서 상당히 주가 모멘텀이 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제 주가가 밀리는 과정을 보면 상장 가격이 워낙 높았고 여기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부분과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결국은 로봇 섹터는 일단 테마성을 접근해서 단기간에 빨리 물량을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지금은 물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하겠지만 이걸 펀더멘탈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AI 관련되어 있는 로봇과 산업용 로봇은 반드시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이 구분을 해서 실적 베이스로 접근할 것과 모멘텀으로 접근할 것은 이 진입의 호흡 단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위원님과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 위원님 하나 플러스 알파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희가 AI 로봇에 대해서는 낙폭과대 영역에서 지금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는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은 기대감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같은 낙폭 과대 영역에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멀리서 끌어왔습니다. 엔터와 같은 쪽은 사실 낙폭 과대긴 하지만 실적이 기반된 쪽이잖아요. 시선 다르게 보면서 지금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 시작해도 되는 타이밍 맞을까요? 그렇죠. 결국 실적 베이스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트레이딩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이제 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엔터도 이제 낙폭이 커졌죠.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은 이제 도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적 시즌 하게 된다라면 엔터는 이제 실적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폭들이 다르죠.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달지만 엔터는 계속해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된다라면 공통점은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은 어제 오늘 정도까지는 다 같이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모레부터는 조금 이제 탄력도가 좀 이제 오늘 벌써 이제 하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그렇다 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되고 나면 이제 미국도 이제 은행주들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건 계속 탄력받고 올라가는 것 같고 떨어질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도 대비하시
되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 관련 종목 포인트로 잡고 신규 진입도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일지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새롭게 봐야 되는 자리일지. 오히려 신규 진입하시려면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사서 내일 팔겠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7%대까지 좀 다 땡기고 분봉을 놓고 보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봉 놓고 보면 분봉이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일 이상 언제까지 또 가겠느냐? 이거는 또 장담 못하고 오늘 오후에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확정되고 날 때는 오히려 지금은 어떤 거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올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다라면 정답지를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만약에 내가 매매하신다라면 짧고 끊어치를 각오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엔터주 쪽에서 내가 한번 좀 모험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작은 금액 갖고 혹시 밀리면 내가 손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겠다라고 한다라면 모험을 걸 수 있는 영역은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두들기고 간다라는 것은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 대신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여주는 엔터주들을 가지고 샀다가 만약에 내일이나 월요일 날 꺾이면 손절한다. 아니면 나는 그냥 끌고 간다. 이런 전략도 한번은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코멘트까지 받아봤고요.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농기계 자율주행 관련주로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무인 농기계가 뜬다고 하죠. 그럼 대표님과 이어갈게요. 저희 궁금한 점이 앞서 로봇 이야기할 때 실적 베이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농기계 쪽 자율주행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로봇에서 파생된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해주신 로봇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까요? 일단 이제 AI 관련된 테마에 저는 연장성상이라 좀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혹은 섹터별로 묶어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보면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도 있는데 신저가가 나온 종목들도 속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 자체에서 어떤 그 섹터별로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보다는 AI와 한 발 걸쳐 있는 모멘텀으로 분류가 되면 자율주행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으로 접근하는 뭐 예를 든다면 정확하게 실적 배수가는 뭐 HM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자율주행 자체 놓기 힘들고 그러면 농기계에서 무인 농기계 출시 기대감이 나왔다. 이것도 저는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사실 저 섹터 자체가 상반기에 그 미국에서 농기계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의 AI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강한 테마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는데 아마 그 영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좀 주는 거 최근에 주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테마가 한 바퀴 돌고 새로운 테마가 뭔가 갈구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자율주행이나 AI 관련된 펀더멘탈보다는 AI의 연장성상, AI 테마의 연장성상에서 어느 정도 종목별로 그냥 짧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테마의 영역에 다 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자체가 자율주행이 농기계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게 법제화 정비가 되고 관련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섹터로 크게 자리를 잡겠지만 사실 뭐 지금 법적인 부분, 표준화 부분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일단은 지금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이쪽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대동과 TIM 같은 경우 자율주행 그 농기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었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정된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겠죠. 단순하게 이제 이 정도 기술은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충분히 다 구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었습니다. 이 자율주행 우리가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 농기계인데 이제 출시 안 되는데 고점을 왜 못 가죠? 그렇죠. 직전 고점을 벗겨야죠. 네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오늘 뭐 상한가 가지고 고점을 벗게 되는데 숫자가 찍힐 것 같은데. 예, 이제부터 찍히는데 왜 못 가죠?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이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는데 판매되는 거와 사는 건 다르죠.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저도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제 거를 좀 더 오래 쓴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미 있는 신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만 판매되는데 아직 그 니즈라는 것은 얼리 어답터 외에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지한 대표님께서도 테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테마가 아니고 진짜 이제 나왔는데라고 한다라면 다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가담해서 고점을 벗겼어야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투자하실 때 하나의 힌트로서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답이 돼주는 것 같은데 오늘 뉴스와 함께 반응 나오는 거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용기계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저희 1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거 이어받아 주세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실 것도 같은데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선이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의 빨간불이 강하게 오면서 살짝 변한 걸까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이제 우리가 꼭 어떤 뭐 다른 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롯이 그들만으로도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많은 분들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후에 포스트 주도주도로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폐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그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주춤하니까 이게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오롯이 이제 우리가 그 마일스톤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합병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개선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줄이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 여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의 시선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이전에 실적에 대한 포커스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탄력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지 사실 뭐 일정상은 종양학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관련해서 굵직한 일정들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쪽도 많습니다. 포인트를 좀 짧게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도 실적 기반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멘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제약바이오가 5월달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뭐 비만, 탈모, 이런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급락을 하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실적 기반으로 가는 회사들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테마성 종목과 실적 기반 종목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는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 기반으로 가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 저도 좀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적극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 임박해 오다 보니까 실적 봐야 된다. 실적 키워드가 오늘 조언 드리면서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AS와 함께 저희 이제 원픽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지원 대표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익숙한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하이닉스 추가 매수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AI 반도체가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한 두세 달 이상 박스 구간에서 갇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과도 최근에 연계된 물량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승을 못하는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이후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 아주 급격히 가이던스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상이면 이 박스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12만 원 전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여전히 16만 원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옵션 만기일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추천을 해주시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좀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저희 농심 AS 받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도 주목을 좀 받았다가 최근 다시 경기 민감주 쪽 들썩이면서 이쪽 약간 시들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접근을 해서 수익을 두 자릿대로 챙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추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예,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요.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저는
더 아직은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지나고 놓고 보면 묵직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의 수익을 따박따박 챙겨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농식품만이 아니라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결국 정부가 이제 단가 인하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 들썩거리지는 않아요. 유가는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원가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 그 대신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더디게 움직이는 걸 견뎌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편입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이런 음식료 쪽 사실은 실적주잖아요. 목표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고요. 실적 시즌까지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해도 되는 초입이라고 정리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실적을 단순하게 지금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라기보다는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농심과 오리온, 삼양식품을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나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나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그 이번 주에 발표된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였어요. 중국은 낮추고요. 우리는 똑같게 했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막대하게 팔리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걸 노리는 것도 오히려 글로벌 경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유가와 우리나라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종목까지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잡아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원픽과 에이스 정리받아봤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